네. 요게 이제 큐브웍스라고요. 이건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인데, 네. 생각보다 이게 좀 크기가 크고요. 또 견고해서, 어, 레고로 싸우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좀 큰 구조물들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견고해서, 좀 건축물들을 만들거나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G큐브랑 연동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맨 위에 보이시는 이제 여러 가지 중장비나 오토바이 이런 기구물들 나오는 KNX 프레임들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게 될 MRT나 이제 매직토이 이렇게 이어서 KNX에 우리 백준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네, KNX랑 G큐브와 연동한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가지고는 KNX의 묘미를 할 수가 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브레인 빌더의 그 교육 기획 담당 그 백준호 과장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KNX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간단한 동영상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KNX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먼저 그 PPT 먼저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PPT 보이시죠? 자, PPT 보이시는데요. 자, KNX EA라고 합니다. 그래서 KNX는 보통 그 조엘 그렉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미국인인데 1988년도에 이제 뭐 빨대 모양을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레고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블록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레고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있고 또 레고 같은 경우는 1934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KNX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1988년에 시초가 돼서 198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1999년도에 브레인 빌더에 수입을 해서 그때부터 교육으로 이제 이게 장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레고는 이 쌓는 그런 교구에 반해서 KN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는,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는 그런 교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고도 물론 훌륭한 기구지만 그 KNX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끼우고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NX 하면은 딱 두 가지라고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점으로 점 역할을 하게 되는 커넥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역할을 하게 되는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 역할을 하게 되는 커넥터하고 선 역할을 하는 로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점과 선을 연결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점과 선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은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블록을 만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응용하고 사물들을 이렇게 좀 내야 되는데, 면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체 형태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KNX라는 것은 이렇게 커넥터와 로드로 연결하는 블록이다 라고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47개국에 사용되고 있다. 요 정도는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인 모형을 해서 점과 선을 정의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뭐 교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물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블록 같은 경우는 이게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넥터와 로드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커넥터와 로드 외에도 제가 목소리가 빠르다고 그 피드백을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네, 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기어나 바퀴, 타이어 같은 특수부품들도 들어가서 조금 이제 사물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다 나오는 거겠지만 사물의 작동 원리들이나 뭐 이런 창의적 사고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뭐 이런 교구다. 라는 것들은 어느 교구나 마찬가지로 쓰이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KNX도 그런 이제 교구다라는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NX 교구의 특징은 전형적인 스팀이에요. 스팀 교구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각각의 교구들마다 색깔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굉장히 색색깔로 해서 예뻐요. 그래서 되게 아트적인 어떤 특성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교구다 보니까 과학이나 공학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기계적인 원리는 뭐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수학적인 역량들에서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리소스를 설명하면서, 부품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9년도부터 이걸 도입을 해서 교육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니까 이 교육적인 커리큘럼들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국적인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 좀 장점입니다. 이 KNX. 이렇게 KNX들이 이렇게 한국형 형태로 커리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접역화를 하게 되는 커넥터 같은 경우는 10가지 기본 부품입니다. 기본 부품에 한해서는 이렇게 10가지 부품들로 기본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녹색부터 시작해서 요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거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녹색부터 회색까지 6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6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연결하는데 명칭을 명명하기, 부품을 부르기는 되게 간단해요. 색깔 플러스 커넥터라고 부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주황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커넥터인데,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더하기 커넥터에서 주황색 커넥터. 요거는 회색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회색 커넥터. 근데 요것도 회색처럼 보이긴 한데, 요거는 회색이지만 요거는 약간 연해요. 그래서 연회색 커넥터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요거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 커넥터.
그리고 이건 노란색 커넥터. 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플러스 로드라고 불러주면 되는데요. 요건 녹색이니까 당연히 녹색 로드. 요거는 회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색 로드.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불러지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요즘에 이런 말 안 붙이잖아요. 살색 뭐 이렇게 이런 말 안 붙이고 또 그렇다고 갈색도 뭐하고 해서 요거는 영어로 요런 색을 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미국식 표현으로 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탄 우선은 커넥 앉아봐.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예, 예. 네. 탄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 커넥터부터 이렇게 보라색 커넥터까지 10가지, 그 다음에 로드는 이렇게 6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로드는 선 개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실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10가지인데 10가지도 사실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흰색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다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 칸마다 45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끼울 수 있으니까 180도까지 끼울 수 있겠네요. 요거는 로드를 90도까지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제가 요거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빨간색 로드가 요 노란색 로드, 요거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뭐를 생각하실 수 있냐면요. 요렇게만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 양변에 정삼각형인 경우에 요 양변의 제곱은 요 빗면의 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KNX 로드도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깊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로드 그냥 막무가내로 길이를 그냥 막무가내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로드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와 커넥터 연결하는 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로드와 커넥터 연결하는 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로드와 커넥터를 연결하는 법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홈 끼우기, 직각 끼우기, 구멍 끼우기가 있고요.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넥터와 로드만 연결하게 되면 평면 모양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커넥터 이 KNX에서는 입체 커넥터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구멍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파란색과 보라색에는 구멍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 커넥터와 보라색 커넥터 같은 경우를 우리는 입체 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나 아니면은 90도까지도 이렇게 입체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180도, 360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진을만 보시기 때문에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직접 웹캠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방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얼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요거 제가 제가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하면서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요거 말고 제가 지금 노란색 커넥터, 요거 노란색 커넥터잖아요. 노란색 커넥터인데 노란색 커넥터하고 요거 무슨 커넥터라고 했죠? 제가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회색 로드라고 했잖아요. 이 회색 로드를 끼워 볼게요. 구멍에다 끼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멍에다 끼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멍 좀 끼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홈을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홈, 여기 있는 요 홈하고
커넥터에 있는 이 홈하고는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홈 끼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직각 끼우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로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도 있고요. 이렇게 녹색도 있고요. 녹색,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하얀색,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길이별로 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요. 선생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빨간색 컬렉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만지면서 하면 되게 좋은데 지금 저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선생님도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입체 커넥터를 보면요, 입체 커넥터는 아까 파란색과 보라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란색과 보라색. 그래서 파란색과 보라색을 이게 엇갈려서 끼우게 되면 입체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될 수가 있냐면 옆에다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또 위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입체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입체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입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체 형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이 만지면서 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를 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해서 EBS에서 했던 건데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교량 테스트라는데 저희 KNX를 썼어요. 서울대 건축공학과에서 교량 테스트를 했던 거거든요. 교각 사이는 그래서 최대 이런 형태로 해서 교량을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KNX를 썼었어요. 그러나 케이블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써서 초장대 교량은 현실교를 한번 만들어 본 수심이 깊은 거거든요. 바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교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케이블 다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요건 뭐냐면 트랜스포머. KNX로 해서 트랜스포머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는 아니고 리소스,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보이시죠? 여기에는 지금 오늘 오늘 저희 핑퐁 로봇까지 콜라보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KNX하고 또 여기에는 지금 보이면 G큐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큐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어를 이용해서 G큐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어를 쓰고 더블 페리스 휠이라고 해서 명명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긴 했는데 여기는 G큐브를 이용해서 G큐브의 모터 이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4족 보행 로봇인데요. 여기도 G큐브를 들어간 거예요. G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4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그냥 단순히 요렇게 움직임만 준 건 아니고요. 원래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냐면 이건 블록 코딩을 이용했어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티처널 머신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했냐면 이런 형태. 지금 요거 보이시죠? 티처널 머신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인식이 안 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게 저 사족 보행 로봇이 움직이면서 움직여가지고 위협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초서는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게 해보고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블록 코딩으로 해서 사람이 화면에서,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움직여서 위협을 준다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잘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서두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는데요. 여기 네. G큐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순히 블록 코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블록 코딩으로 해서 스크래치 이용해서 뭐 힘든 그런 표정, 그런 음성 넣고요. 뭐 이렇게도 뭐 프로그래밍 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앱에 깔려 있는 것대로 한번 네. 해볼게요. 자, 우선 앱에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그냥, G큐버하고, 여기는 KNX하고 콜라보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 속도도 올릴 수 있고요. 거꾸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재미있게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번 아, 네. 보세요. 오토마타네요. 그죠? 오토마타 형태로 해서 네. 그리고 KNX는 사실 기계 원리에 굉장히 좀 이렇게 특화된 거라 크랭크 원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네. 크랭크 원리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이런 형태로 또 진행한 거 있고요. 자, 꺼볼게요. 또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준비한 건 좀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잉 머신이라고 해서 이것도 날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프랭크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시간 진짜 금방 가네요. 네. 자, 그래서, 혹시, 요거는 시연을 제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